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북한 관영 언론이 어젯밤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의 일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깜짝 방북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드디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네요. 뭐 이제나 저제나 뭐 기다렸던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는 더구나 그랬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국을 4번이나 갔기 때문에 언제쯤 갈까? 뭐 4월 방북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박 2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워낙 깜짝 방북이어서 사전에 중국이나 북한 측 고 인사들이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사전에 일정 조율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 예,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안 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4번 정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그러면 뭐 한 번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기는 와야 하는데 이제 그게 상반기가 될 것인지 하반기가 될 것인지를 놓고 많은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중 간에 상당히 많은 공감대와 일정 조율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좀 오고 갔다고 봐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누가 필요로 해서 이번 방북이 이뤄졌느냐라고 하는 게 주요 관건일 건데요.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속 원했죠. 필요로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시기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좀 말씀하시듯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한 열흘 전에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북아에서의 그 다자 외교 구도에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바게닝 칩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방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 이 시기에 방북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시점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좀 무역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미중 양국이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도 저희가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북한이 잘 말 안 듣고 있다. 어쩌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3,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만약에 잘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중 간에 협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성과가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대북 압박은 지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과 미국도 좀 더 협상을 빨리 해야 될 텐데 회담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좀 북한이 중국한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우리가 생각돼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다자회의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양자회의도 활발하게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조금 북한에 전달하고요.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듣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고 하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북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 친선 관계 외교 뭐 수립인가요? 70년 됐는데 그렇다 보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준비를 또 북한에서 해서 또 시진핑 주석에 보여줄 것 같은데 1박 2일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짧게 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전에는 상당히 2박 3일 이상 기본적으로 좀 오래 갔었는데 특히 70주년이잖아요. 저 북중 수교 관계가 70주년이면 이제 기념 행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길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위를 다지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행사를 좀 해야 하는데 1박 2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짧죠.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도 지금 비핵화 그리고 또 뭐 미중 갈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서로 긴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그 짧은 1박 2일이라는 일정 동안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게 될까요? 네, 좀 전에 우리 정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테이트 비지 국빈 방문도 있고요. 공식 방문도 있고 또 오피셜 방문도 있고 또 실무 방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적인 관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트렌드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짧은 기간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갖고 있는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 그리고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 문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새로운 정치적인 해법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했던 것과 새로운 거는 그렇다면 육자회담도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또 북미 간의 양자 대화를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양자 대화는 분명히 기본 전제로 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적인 의제고 그다음에는 경제 지원일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북한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중 70주년 친선 방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제 이런 국빈 방문의 형식이라서 어떤 다양한 뭐 행사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실무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회담을 좀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뭐 공식적으로는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비지스를 예. 형식을 갖췄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워킹 비지스의 실무 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수교는 1949년 10월 6일 날 했습니다. 행사는 아마 그 즈음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예. 1일 날 중국에 또 건국절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할 거고요. 그때 그 행사는 아마 그때 전후해서 많이 될 거고 지금은 예.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 취임 이후에 이제 북한을 찾는 건 처음이고 그 전에도 북한을 한두 번 찾았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북한과의 인연 또 그 아버지 때도 거슬러 올라가 물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관계가 있었다는데 뭐 역사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할 때 2008년도에 이제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은 오래전부터 이제 지도자로 낙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력 투쟁 과정을 거쳤죠. 2000년대 이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북중 관계도 이제 밀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의 리더십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제 북중 관계에 긴밀하게 좀 참가를 했었고 직접 또 북한을 간 적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번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뭐 처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4번을 만났고 뭐 그리고 이번에 5번째 이제 직접 이제 북한에 가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간에 이제 필요성이 있죠. 긴박한 필요성. 특히 비핵화 의제를 놓고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협상하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을 또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해야 될 것들을 예. 카드를 확보하는 것. 또 북한은 또 중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 원포인트 효과를 노린 이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앞두고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둘이 만나서 주고 받을 때에 예.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제재 완화에 이탈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FFVD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안무는 미국이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유엔 등을 등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제재 완화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안문을 열어주는 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뒷문을 열지 말지는 이제 중국이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이제 중국도 그 이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자신들이 동참했던 제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제재 완화의 뒷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좀 그렇죠. 표시를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수틀리면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시진핑 주석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를 하면 뒷문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정말 정상 외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뭐 실무적인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얘기고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보통 중국 그 주석들이 그 한반도 쪽을 찾을 때 북한을 들렸다 가거나 또 한국을 들렸다 가거나 이렇게 하자 상호 방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렇게. 예, 근데 예. 이번에는 청와대도 이번에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G20 전후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네.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뭐 일가닥 한 가닥 뭐 희망을 좀 가져도 되는 건지 청와대 어떻습니까? 얘기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외교 일정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 하거나 또 한중 정상회담 하려면은 이 짧은 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좀 준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을 지금 미국에 전달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G20에서 이제 가면 이번에 방북을 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G20 회담에서도 만나겠죠. 되잖아요. 네. 그때 북한의 어떤 의중을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전달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대강의 문제는 북미 간에 좀 다 얘기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예. 그리고 그 확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러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미중 관계, 특히 미중 무역 관계를 해결하기를 이번 북중 회담을 중재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문제는 보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야지만 사실은 중국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시 주석의 방북이 공식화하면서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노르웨이 방문 시 했었던 뭐 친서 내용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흥미로운 대목이 과연 뭘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언급했을까? 아니면 다른 그 이상의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우리 정 교수님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거 미국의 외신들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도 그렇죠. 있고 지금 뭐 알 수가 없네요. 사실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인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2월 28일 날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그날 밤 심야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자신들의 안전담보 문제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또 4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근본방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군사 정치적인 문제, 안전보장 문제.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에 목매달지 않고 이번에 우리 미국과 만났을 때 우리가 군사적인 문제 얘기하면 미국이 부담스러울까 봐 부분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안 받아줬다라는 쪽으로 북한은 지금 이야기를 그 하노이 논리 사태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재 완화에서 이제 자신들의 안전 보장,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의 축을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4월 말엔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축을 좀 옮겨갔는데 그럼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공동선의 정신에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이제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이제 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와 앞으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문제,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 등에서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왔는지 아마 그 내용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좀 중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도 북한도 단기적으로 얻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친서에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언급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새롭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밝혔을 것이다. 만약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서가 오갔고 예. 그리고 뭐 이래저래 계속해서 이제 뭔가의 이제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방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친서를 받고 난 후에 방북에 대한 공개도 된 상황이라서 미국은 예. 지금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입장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고 최종적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때까지는 이제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미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서 지금 그냥 얘기를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분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측면 지원을 하는 거죠. 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미국도 내가 오기 전에 또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본인들이 시그널을 보냈던 신호를 보냈던 문제들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잘 전달하고 오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뭔가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내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글쎄요, 상황 관리 차원에서 그냥 북한의 도발만 막는 수준에서 간다면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을 바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저희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 바람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무적인 입장에서 북핵 카드가 이게 잘 관리가 되다가 뭐 좀 협상, 빅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뭐 재선과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뭐 상황 관리하면서 묻어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만약에 상황 관리 이렇게 북한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얘기를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 몇 개월 좀 하반기까지 시간을 이제 흘려보낼 만한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이 좀 가장 좀 높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 별 상관이 없는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좀 뭐 이리저리 설왕설래를 하면서 북한을 좀 관리하고 또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평화체제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림들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이제 미국은 또 뭐 한마디 하면서 또 발을 또 담궈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볼턴 부장관 같은 참모들을 통해 가지고는 비핵화 1년 안에 해버려야 된다. 완전한 비핵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메시지를 좀 발신하면서 이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친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방한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실무진 간의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이 부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일부러 뭐 오늘 뭐 한국과 협의를 하고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한국과 협의로 오는 차에 또 북한과 또 협의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북한도 지금 여러 징후를 보면 대외 라인에 대한 이제 상반기 검열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래서 좀 입장을 좀 정리를 해가는 것 같고 그 와운데 이제 비건이 좀 오니까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과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이 안보 대 이제 경제 교환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비핵화 대 제재 완의 패러다임에서 안보 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으로 북한이 좀 살짝 좀 노선을 바꾼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또 얘기를 할 것인지 뭐 북미 연락 사무소나 뭐 평화 협정 체제에 대해서 진전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안보 대 경제 교환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밝은 미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북한이 특별히 정정 뭐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게 제재 완화 이후에 이거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면서 만날 것인지 이제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지난번에 대통령 북유럽 순방하신 후에 예. 북한은 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좀 관심을 갖겠죠.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모든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답을 오길 바라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되어 있고요. 합의가 좀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북한을 방문하고요. 또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그 아주 특히 한 7월 정도, 7월 말, 8월 초에는 좋은 시그널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박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